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은 하루 라방을 한번 키는 게 좋겠다. 스타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오늘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진료를 하고서 이제 이제 뭐 정리를 하고 채팅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이메일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보다가 순간 이제 속된 말로 빡이 돌아가지고 그래서 짜증이 나서 그래서 이거 유튜브 각이 나온다. 언젠간 한번 꼭 제가 개업하고서 여러 가지 이제 개업하면 여러 가지 부조리를 많이 겪습니다. 이 라이브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시는 뭐 개업 원장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주로 저의 치대를 다니거나 뭐 의대를 다니는 후배분들이 많이 제 유튜브나 라방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제가 아무래도 그런 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하는 영상이나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의대생이나 치대생의 편을 이제는 안 들어도 되고 나이도 뭐 42살이고 개업한 지도 벌써 한 4년째 돼가고 있고 4, 5년째 돼가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업 원장들의 편을 드는 게 저한테는 금전적으로나 뭐 제 앞길을 위해서는 이득이죠. 하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업 활동이 저희 병원이 제가 제 유튜브에서 하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제가 버는 돈이 좀 줄어들거나 개업이로서의 제 앞날이 조금 암담해지더라도 저는 사실 소위 말해서 배때기에 기름 가득 찬 지금 한 50 넘고 머리 희끗해진 5, 60대 요즘 뭐 70 넘어서도 돈독이 오르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의 편을 들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두 가지예요. 가장 큰 거는 페이를 하고 개업 원장 초반을 지나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5, 60대 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의대 치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정말 소위 말해서 서울대 공대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공대가 지방대 의대보다도 커트라인이 낮아지게 된 본격적인 시기는 한 2003년, 4년쯤입니다. 제가 이제 2004년에 이제 서울대 의예과를 수능을 봐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정정당당하게 들어갔죠. 실력으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대 공대 커트라인이 지방대 의대보다도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능을 처음 봤던 99년, 그러니까 00학번 때는 제가 갔던 서울대 정경학부나 정경학공학부보다 커트라인이 높았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붙고 연대 의대를 붙고 또 연대 의대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고요. 하지만 이제 2001년, 2년을 지나면서 슬금슬금 기미가 보이다가 제가 기억하는 게 정확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해서 수능을 보진 않았지만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제가 직접 수능을 2003년에도 봤으니까요. 한 2003년쯤? 그러니까 제가 수능을 봐서 서울대 의대로 들어간 04년 바로 1년 전쯤부터 서울대 공대 좀 낮은 과들이 지방대 의대보다도 커트라인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직전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가셨던 분들. 그러면 언제야? 제가 42살이니까 이제 저보다 한 45살 이상이면 서울대 치대의 커트라인은 서울대 공대의 웬만한 과들, 서울대 공대도 이제 10개가 넘는 공대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보통 301동이라고 그러죠. 301동에 있는 과가 딱 3개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서울대 정규공학과, 서울대 이제 기계공학과. 이 3개 과들이 보통 탑3. 여기에 이제 건축공학과가 하나 더 끼긴 하는데 뭐 대충 그 과들은 보통 서울대 의대보다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은 경우도 있었어요. 서울대 의대는 사실 뭐 99년, 98년에도 제가 수능을 봤던 99년에도 커트라인이 제일 높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치대는 사실 서울대 정교학부나 컴퓨터공학과에 갈 수 있는 학생들도 갈 정도의 커트라인이 유지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과학고 출신의 뼛속까지 이과였던 사람은 의대 생각이 전혀 없었고 서울대 치대가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저랑 과학고 친구가 갑자기 서울대 치대를 간다 그래서 야, 서울대 의대 속에 치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무튼 서울대 공대 그만두고 음대 가서 음대 교수가 된 분이 저 서울과학고 선배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아까도 누가 의전원 치전원을 제가 혹시 무시하지 않냐, 아까 여기 뭐 있죠, 제목에 공부 못한 노땅은 치전원 학생들이 일컫는 것인가요? 라고 도훈김이 얘기했는데 아니요, 전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공부 못한 노땅들은 뭐냐면요, 의대 치대가 본격적으로 인기가 있기 전에, 커트라인이 높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 9학번 이전 정도, 그러니까 많이 높게 쳐줘도 그냥 서울대 치대 한 뭐 그렇죠, 서울대 치대 한 00학번 이전, 99학번 98학번 밀레니엄 이전 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도 뭐 공부 잘하셨겠죠. 뭐 치대 가고 뭐 나름 이제 서울대 갈 정도면, 뭐 서울대 공대도 뭐 낮은 과들은 가실 수 있었고 높은 과도 뭐 갈 수 있는데 치대에 뜻이 있어서 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치대를 정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없었어요. 물론 요새도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서울대 의대는 가고 싶은데 의대 갈 성적은 안 나오고, 공대는 내가 수학과학은 너무 싫고 이과로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냥 치대는 의대보다는 커트라인이 낮으니까 그냥 치과 의사도 의사니까 가자, 뭐 이런 마음으로 간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뭐 의대와 치대와 한의대를 막 비교하고 약대를 비교하고 간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고 나서 나는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었는데 뭐 치과 의사가 더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했어, 뭐 이런 코스프레를 대부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도 못한 노땅들은 적어도 00학번 이전에 의대 치대를 갔던 사람들, 뭐 제가 치대라고 얘기했지만 의대를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99학번 이전에는 뭐 80학번 세대만 해도 서울대 물리학과가 서울대 의대보다도 훨씬 더 커트라인이 높았어요. 한번 봅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죠. 지금 구글에 제가 80년대 배치표라고 그냥 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요즘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매 점수로 과연 어디를 갈 수 있나, 이래서 이제 아예 신문에 이렇게 실렸죠. 여기네. 92년 학력고사 시절 자연계 배치표요. 한번 봅시다. 잘 보시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서울대 물리학과 92년도랍니다. 서울대 물리학과 위에 있죠. 이때는 이제 92년이면 94년부터 수능이 치러졌으니까 수능 바로 직전에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그리고 이제 의예과가 껴있네요. 의대, 기계공학과 있고, 이대는 뭐 미생물 제어겠죠. 그래서 이때 서울대 물리학과가 왜 인기가 많았냐면, 이때는 IMF 이전이기 때문에, 97년에 IMF가 있었죠. IMF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학 같은데 되게 비중을 두고 실제로 공대나 물리학과를 가면 대기업이 취직도 잘 되고 뭐 잘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이때도 돈을 잘 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때도 돈을 잘 벌고 있었지만 그런 거죠. 이제 이때는 어린 아이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돈 하지 않고 로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망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어느 과를 가든 서울대를 가면 돈은 대부분 잘 버니까 나는 그러면 정말 멋진 우리나라의 뭐 과학에도 기여하고 뭔가 물리학과를 가서 정말 뭐 노벨상도 받고, 소위 말해서 로망이 있던 시기예요. 뭐 전기 후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걸 사실 이때도 알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죠. 내가 물리학과 가서 의대가 뭐 100만 원 벌 때 내가 한 80만 원 정도 벌더라도 80만 원은 벌 수 있으니까 물리학과 가서 잘 돼서 내가 명예도 얻고 돈도 벌고 나는 나라에도 기여하고 뭐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해보겠다. 로망이 있던 시대였고, 결정적으로 100만 원 벌 때 80만 원은 벌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IMF를 거치면서 이제 의대는 여전히 100만 원을 벌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서 50만 원도 못 벌게 되니까 이제 로망이고 나발이고 없어진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죠. 잘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보세요. 과연 치대가 어디 있을까 쭉 보십시오. 계산,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기계실제, 산업공학과, 화학공, 공업화학, 수학, 약학, 금속공, 치예, 이제 나옵니다. 서울대 이 수많은 의과의 과들 중에 거의 20개가 넘는 과들 중에 하위권에 속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순서도 커트라인 순서거든요. 298점대에서도 화학공학, 공학과, 수학, 약학, 금속공학과에 보다도 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모든 과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연세대 의대가 나타나죠. 여기 밑에 있네요. 천문, 뭐 해양 몇 개 있지만 연세의대가 있죠. 경희대, 한의대는 이때도 그래도 나름 높았구나. 아무튼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울산대가
소위 말해서 현대에 돈을 받고 아산병원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제 울산대 의회가 없고 고려대 의회, 성균관대 의회과도 삼성이 성균관대 의대에 투자를 하기 전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9학번 이전에 적어도 그러니까 99학번 이전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갔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공부를 현재 서울대 치전원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최소한 서울대 공대를 나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공대 내에서도 학점을 좋게 받은 애들이 들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뭐 연대 고대 출신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한두 명이에요.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99학번 이전에 서울대 내가 치대 뭐 99학번이다 98학번이다 00학번 01학번 02학번 이때가 아니고 그 이전 학번들은 쉽게 얘기해서 서울대 공대를 갈 실력도 잘 안 됐던 애들이 대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뭐 학력고사를 받건 뭐 내신을 받건 뭘 받건 네. 이 이전으로 가면 더 심해요. 80년대로 가면 어디 보자. 80년대로 가주면 뭐 80년대는까지도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가면 더 비참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뭐 팩트로 일단 팩트로 조져드리고 00학번 이전에 서울대 치대를 갔던 사람들 서울대 치대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뭐 연대 치대 경희대 치대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꾸 제가 서울대 하면 얘기해서 뭐 너는 네 직계 선배를 까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애들 그러니까 치대 중에 제일 넘버원은 서울대니까 여기 9위 학력고사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가봅시다. 자연계열 가보면 여기 뭐 쫙쫙 이미 다 분석했네요. 보시면 그쵸. 이때 이제 서울대 이거는 80년대 배치표가 없잖아. 80년대 배치표 한번 보자. 80년대 여기 있네요. 여기 봅시다. 자 여기 자연계 85년입니다. 자연계 80 여기 보면 이때도 그래도 서울대 의회는 또 이때 높았네요. 하지만 역시 물리학과라 제가 나온 전자공학과 저의 전기공학부가 이제 전기 제어 세 개가 합쳐서 전전제라고 불리는데 그게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공학부나 전자공학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세요. 치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제어 예측 전산기공 미생물 무기재료 기계섭이 산업기계 기계공 밑에 치이 밀리는 이 치이 앞에 있는 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셔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한테 뭐 제가 뭐 서울대 의대 가고 치대 갔다고 해서 뭐 나 공부 졸라 잘했어 뭐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꾸 그 서울대 치대를 졸업한 선배분들 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서울대 치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치대 중에 넘버원이 서울대니까 얘기하는 거고 모든 치대를 다 합치는 겁니다. 서울대 밑에 있는 뭐 연대, 경희대, 뭐 그다음에 지방의 치대 다 합쳐서 자꾸 서울대 치전원을 무시하는 서울대 치대 출신 선배들이 있으면 저는 이 배치표를 그냥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니들이 치대 갈 때는 지금 서울대 치전원 애들이 고3 끝나고 가는 서울대 공대보다도 치대가 미쳤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공부 잘해서 서울대 치대를 간 게 아니야. 너희들이 졸업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치대가 높아진 거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서울대 치전원 간 애들은 고등학교 때 치대 갈 공부 성적도 안 돼가지고 패자부활전 하듯이 서울대 공대 갔다가 서울대 치전원을 간 거야라고 무시할 니들이 실력이 니들이 안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서울대 치의학과 00학번, 01학번, 02학번 선배들이 치전원 후배들을 실력도 없는 것들이 패자부활전 거쳐서 서울대 치대라는 간판을 달았다고 무시하면 그건 인정. 왜냐면 그건 배치표가 팩트가 증명하니까. 하지만 서울대 치대 99학번, 98학번, 97학번, 96학번, 95학번 그 쭈루룩 앞에 있는 선배들이 서울대 치전원 출신들을 실력도 없고 공부도 못한 것들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고등학교 때 성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이거를 어차피 라이브 방송이니까 상관없겠네요.
제가 이메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일을 마치고 이메일을 제가 이제 좀 봤는데, 자, 어디 보자. 기본 캠 화면 가서, 아이고, 아니다. 자, 제 이메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오늘 왔어요. 오늘 2월 3일 날 9시 45분에 보낸 사람이 9시 45분에 보내신 것도 되게 신기해. 야간 당직을 하나? 또 이렇게 메일로 찾아뵙게 돼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또 메일로 찾아뵙냐? 저희 치과가 이제 여러 가지 견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뭐 10년, 20년 된 동네 치과의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저희 치과도 이제 한 3, 4년 돼 가는데 들어오면 이제 뭐 광고 같은 걸 하죠. 아무래도 저희를 알려야 되니까. 뭐 버스 광고도 하고 이마트 광고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마트 얘기를 한 건데 이마트 광고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광고가 들어오는데 전 설이 정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뭔가 소위 말해서 뒷구녕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정정당당하게 정말 수능 봐서 실력으로 들어왔거든요. 서울대 의대도. 그리고 디트를 봐서 치전호도 들어갔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이걸 읽을게요. 또 이렇게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어이없는 민원들이 들어와요. 물론 뭐 제가 몰라서 정말 의료법에 조금 어긋나는 광고를 했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도 안 되나 보세요. 민원 내용은 홈페이지 여러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치대라는 표기 문제입니다. 의료인의 정보에 대한 광고는 모든 경력, 양력사항에 있어서 공인기관의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명자료, 재직 졸업증명서, 전문의 자격증으로 사실관계 확인은 허용이 되며 적시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축약 포기 시 적용되어 치대는 통상적으로 치과대학을 의미하고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치전원으로 통칭되는 바 의대 치대 졸업이라는 표현의 광고는 의료 소비자로 하여금 의료인의 학력 또는 이력에 대하여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의료법상 의료 광고의 금지 기준에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저한테 미안했던지 눈물 표시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의사 치과의사 면허 동시 보유 또는 의과대학 치의학 전문대학원 동시 졸업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법적 근거상 명확하다고 보여지며 졸업보다는 면허를 기준으로 하는 광고가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한 차례 연휴가 지나서 밀린 진료에 바쁘실 텐데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예의 바르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 때는 다 삐 처리할 거, 이걸 블러링 처리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 광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홈페이지에 뭐가 있는지도 난 모르겠어, 사실은. 제가 한 번씩 마지막에 컨펌은 제가 하지만 여기 보시면 요런 거 하네요. 저희도 이벤트를 하니까 서울대 의대 졸업, 치대 졸업. 이거 임플란트 할인한 가격이 보여지는데 이제 겨울을 한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문제를 삼더라고요. 서울대 의대 졸업, 치대 졸업.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 광고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도 난 졸업했고 치대를 졸업했으니까 두 가지를 졸업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홍보업체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홍보업체에서는 가끔 이제 국내 유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근데 저거를 이제 치과협회에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너는 치대를 졸업한 게 아니지 않느냐.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거다. 근데 왜 치대라고 표기를 하고 있냐.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고 이거는 너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바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서울대 치대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갔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서울대 치대란 게 없어졌습니다. 서울대 치대는 수능을 봐서 갈 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실제로 학사와 석사 과정을 합쳐서 서울대 치과대학과 치의학대학원이 합쳐져서 그거를 합쳐서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란 명칭을 생겼고 의예과 자연과학대학이었습니다. 아무튼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생겨서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쉽게 얘기하면 서울대 치과대학 플러스 서울대 치과대학원 두 개를 합친 거를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고 표기를 한 겁니다. 근데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 그러면 이게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와닿지가 않죠.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왜냐면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말 그대로 치과대학이 이름을 바꾼 건데 수능을 보지 않고 디테라는 성적이 생기면서 치과대학을 포함한 개념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하위 개념이 치과대학을 이란 문구를 쓰는 게 환자들이 뭐 마트 광고라든 버스 광고라든 봤을 때
좋기 때문에 나는 그거를 쓴 거고, 또 치의학 전문 대학원은 글자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광고를 할 때 글자 수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쵸? 학사로 1학년 신입생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이라고 나는 쓴 겁니다. 그게 글자 수도 적고 환자들이, 소비자들이 봤을 때 인식하기가 편하니까. 근데 그쪽에서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도 치과대학이란 명칭은 없다. 너가 졸업한 건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정식 명칭이니까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고 쓰라라고 치과협회에서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 안 그러면 저를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변호사 친구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 물어보죠. 야, 서울대 치과대학이 없고 치과대학이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로 명칭이 바뀐 것 뿐이고, 보통 서울대 치과대학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거쳐서 서울대 치과대학에 들어가서 그 트레이닝 과정을 그대로 거친 사람을 뜻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안 쓰고 치과대학이라고 쓰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게 법적으로 정말 법정에 가도 내가 질 거냐 그랬더니 이거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명칭이 바뀐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서울대 치과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 경쟁을 저는 다 거쳤고, 그리고 치과대학이라는 게 사실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교육과정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법정에 가면 분명히 나한테도 승산이 있다. 물론 뭐 질 가능성도 있지만. 네.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거죠. 지금 소위 말해서 99학번 이전에 상대적으로 서울대 치대가 공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공부 좀 더럽게 못해도, 지금 서울대 치전원을 가는 학생보다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던 시절에 갔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후배 치과 의사들이 개업하는 후배들한테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그 노땅들이 서울대 치과협회에 다 있고, 문구 자체는 서울대 치과대학이 아니고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맞으니까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했다고 하지 마. 서울대 치과대학은 내가 졸업한 거지 너희들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했어. 그러니까 걔네들이 바보는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 우리보다 공부는 못했지만 머리는, 그런 공부 못한 애들이 원래 그 머리는 빨리 돌아가요. 장사 속은 또 엄청 잘 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이라고만 광고해야 돼. 내가 치과협회에 이미 다 얘기해놨어. 치과협회는 이걸 받아들였어. 치과협회는 그냥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아직 제가 불법인지 걔네들이 합법인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정에 가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서울대 치과대학이라는 건 없어졌을 때 저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서울대 치과대학이 이름을 바꾼. 물론 지금 그 샤루스길 걷자님처럼 다시 서울대 치과대학이 수능을 보고 들어갈 수 있게 부활한 시점에 서울대 치전원을 들어간 사람들은 분명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요. 텃세 더럽게 무섭죠. 아무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선배된 입장에서 자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치과대학 커트라인이 낮을 때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꿀 잘 빨고 지금도 빨고 있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공부와 뭐 개업해서 고생한 거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후배 치과 의사들이, 심지어 내 서울대 치대 후배야, 또 후배라고 막 인사도 받고 동창회 나가면 대접도 해줘요. 저희 같은 후배들이. 그러면 그런 애들이 광고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지방대 치대를 졸업한 애가 서울대 치대를 나왔다고 광고하는 건 그건 불법이죠. 그건 당연히 민원을 넣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 하지만 서울대 치대를 수능 보고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놓고 서울대 치과대학이 서울대 치전원으로 이름만 바꾼 상태에서 열심히 대학교 졸업하고 좋은 학점 쌓고 디트 봐서 들어간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 후배들이 서울대 치대 졸업했다는 문구를 쓰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건 안 쪽팔려요? 아니, 안 쪽팔리냐고. 응?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광고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냐면, 제가 돈이 좀 생기고 조금 더 여유로워지면 지금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이 치과대학 출신 사람보다 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라고 광고를 하고 싶어요. 그냥 제 치과를 광고하거나 뭐 서울대 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이 치과대학 출신들보다 대부분 공부를, 물론 서울대 치대 출신 중에 정말 높은 성적이고 서울대 의대도 갈 수 있고 물리학과도 갈 수 있는데 치과대학 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 커트라인 맞춰서 갔을 거고, 커트라인 맞춰서 간 사람의 대부분은 지금 치전원에 들어간 사람들보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못한 게 치과 의사로서 실력이 떨어지냐는 절대 아닙니다. 또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서울대 치대 나왔다고 해서 지방대 치대 나온 사람보다 치과 의사로서 실력이 높냐? 절대 아닙니다. 저 그거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업 시에 지방대 치대 출신이 절대 불리하지 않다. 예. 왜냐면 물론 서울대 치대, 서울대 출신인가 이런 걸 보는 환자분들도 분명 있지만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지방대 치대 나왔어도 실력 좋고 환자한테 친절하고 양심적이고 그러면 되지 서울대 치대 나온 게 상관이냐 이런 현명한 소비자들 환자분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서울대 치전원 출신이라고 광고를 하게 만들고 서울대 치대 졸업했다고 광고를 못하게 만드는 그 상대적으로 치대가 커트라인이 낮던 시절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갔던 선배들의 머릿속에는 대부분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분들이 환자분들이 봤을 때 서울대 치대 출신이라 그러면 서울대 치전원 출신보다 더 공부를 잘했을 거라는 인식이 박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냉정하게 팩트로만 따져도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들어간 사람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서울대 치과대학을 99학번 이전에 들어갔던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확실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심지어 02, 03, 04 때도 잘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때는 서울대 치대가 인기가 상대적으로 의대보다는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서울대 치의학과를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서 서울대 공대, 생명과학과나 생물학과 같은 데 들어가서 미트디트 공부를 하고 나는 학점을 잘 받아서 서울대 의전원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가했던 학생들, 제 동기 후배들도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시니어들이 민원을 넣은 거죠.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저 사람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왔는데 치대 나왔다고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고 광고하네? 이렇게 민원을 넣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예의 바르게 잘 보냈는데 방금 메일 어떻게 보냈냐 하도 빡이 쳐서 제가 보낸 겁니다. 여기 나오나요? 치대가 치전원으로 바뀌어서 사실상 서울대 치대 이꼬르 서울대 치전원이 된 상황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일부 나이든 노땡 선배들이 이 보건소 직원이랑 보내는 공적인 문자 제 노땅이란 표현 정말 쓸까 말까 고민했는데 순간적으로 너무 빡이 치기도 하고 그동안 한 3, 4년간 개업하고 쌓여온 게 있어서 그냥 쳤어요. 일부 나이든 노땅 선배분들이 즉 공부 상대적으로 못해도 치대 들어가던 시절에 치대를 들어갔던 고매하신 분들이 빅공고입니다.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전원 출신들 대표로 제가 대표도 아니지만 제가 서울대 치전원 측에 치대란 표현을 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둔 상태고 이거는 요청을 해뒀는데 꽤 오래전에 해뒀어요. 근데 답을 보낸다 그러고 답을 아직 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대로 노땅들의 대표 집단인 치과협회 측에도 정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논쟁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상황인 것으로 저희 자문 변호사랑 검토가 끝내기도 했고요. 자문 변호사라 쓰고 제 친구 변호사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의대 치대 동시 졸업의 문구를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한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개 개업이가. 하지만 너무 짜증이 나서 이렇게 썼어요. 만약 누군가가 이걸 정식으로 법적으로 불법 광고로 보고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저로서는 서울대 치대라는 게 없어지고 사실상 서울대 치대가 서울대 치전원이 서울대 치대가 된 상황에서 어려운 정식 시험을 통해 서울대 치전원에 진학한 것 자체를 서울대 치대 입학으로 홍보하는 거에 대해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보건소 측에도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치과의사가 있으면 오히려 공부 상대적으로 못해서 치대 가놓고 어려운 치전원 시험 봐서 간 치과의사 후배들한테 그런 식으로 시비 걸면 쪽팔리지도 않냐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달라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전원까지 졸업한 서울대 서준석 원장이 말했다고 제발 꼭 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웬만하면 저는 이글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기 때문에 학력 가지고 학력 부심 이런 거 잘 안 해요. 하더라도 농담으로 하죠. 사석에서나 이럴 때. 근데 이때는 정말 이거 그대로 그 민원을 제기한 노땅 치과 의사 새끼한테 꼭 좀 전해달라고 제가 정말 보건소 직원분한테 쓴 겁니다. 공부 잘해서 치대 갔다고 환자분들이 잘못 아시면 안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서울대 치대 졸업한 사람들이 서울대 치전원 졸업한 사람보다 대부분 공부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물론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못했다고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 치과 의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아셔야죠. 만약에 그렇게 서울대 치전원이란 문구를 쓰게 강제할 거면. 그래서 저는 진짜 광고할 겁니다. 치전원 출신들이,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들이 치대 졸업한 사람들보다 공부 더 잘한 걸 알고 계시나요? 예. 치전원 출신이고 치대 출신이고 정말 공부 잘하고 노력해서 치과 의사가 됐다는 걸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저는 싸울 생각입니다. 지금도 서울 치대 측에 요청해둔 상황이고요. 이렇게 보내고 너무 빡 돌아서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는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 수정하라 그랬고, 사실 보건소 직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만 제가 살짝 수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죄송해서 제가 다시 이메일을 또 하나 더 보냈어요.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는 서울대 치대 응답이 온 대로 수정을 해야 한다면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꼭 좀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파렴치한인 선배의 치과 의사들에게는 제 대답을 글자 그대로 전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법적으로 말고 양심에 비춰서 잘 좀 생각해 보라고요. 아무튼 서울대 치대 측에서 조만간 답변 준다고 했으니까 이건 구라예요. 그때 다시 이메일 드리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공부도 못하면서 배에 기름만 가득 찬 양심불량인 나이만 처먹은 치과의사 선배들 때문에 번거롭게 해드려 후배 치과의사로서 제가 죄송합니다. 빨리 나이 먹고 힘을 쌓아서 나이만 먹고 욕심만 가득 찬 선배 치과의사분들이 그딴 민원 안 넣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보건소 직원분한테 제가 보낸 겁니다. 예. 정말 진심을 담아서 썼어요. 예. 정말 분노가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노가 가득 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세상에는 나이를 먹을수록 욕망에 가득 찬, 물론 그 욕망이 자기들의 자식들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수 있고 뭐 그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가 지금 병원 그만두셨지만 병원 안 그만두고 정형외과 의사로서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 물려주기를 진심으로 바랬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샤론스길 걷자 같은 님이 나중에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고 쓰잖아요. 서울대 치전원인데 너는 치의학 전문대학원인데 아니면 학석사 통합과정인데 왜 서울대 치대라고 광고하냐고 분명 시비가 걸릴 겁니다. 정말 빡 돌지 않겠어요?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너는 치의학 전문 대학원을 나왔는데 왜 서울대 치대 졸업이냐고 광고를 하느냐. 그건 너 불법 아니냐.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니냐라고 가짜는 시비를 거는 나이 제가 봤을 땐 그런 애들은 그런 치과의사들은 최소 나이 50 이상입니다. 뭐 한 40대 후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최소 9학번 이전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간 제가 서울대 치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서울대 치대가 치대의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뭐 경희대, 연세대, 뭐 지방대, 뭐 수많은 치대들 10개가 넘는 치대들 10개, 11개 정도 되나? 그 노땅들한테 선배들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훨씬 잘했어. 니들도 알잖아. 그리고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고 쓰지 말고 서울대 치전원 졸업이라고 니들이 바꾸라고 하는 기저에는 그런 게 있는 거잖아. 서울대 치대 졸업이 더 우수한 치과의사다라고 어필하고 싶은 거잖아. 미안한데 00년 이후에 서울대 치대를 들어간 학사과정으로 수능 보고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00년 이전에 99년 이전에 수능이나 학력고사 보고 서울대 치대 간 선배님들은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없어요. 구글만 검색해봐도 너희 분들이 선배분들이 치대 갈 때 커트라인은 정말 너무 낮았다고요. 상대적으로. 예? 근데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는 문구를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한 애들이 못 쓰게 만든다? 그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어서 보건소에서 이메일이 날라오게 만든다? 보건소 직원도 미안해서 막 눈물 표시 흘리면서 보건소 직원은 민원 넣으면 일단 답장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니까 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 같으면 그냥 나한테 재판을 걸어. 민사 재판을. 그러면 너 신원이 밝혀지니까 너가 쪽팔려서 법을 못 걸겠지. 기껏해야 보건소나 치과협회를 통해서 나한테 압박을 가하겠지. 공부도 못한 새끼들이 요즘처럼 개업해서 경쟁 힘든 시기 이전에 개업해서 돈도 이미 많이 벌어놓고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막 경쟁 치열해가지고 요즘 2030 얼마나 힘든데 그 경쟁에서 상위 1% 안에 들어서 서울대 치전원 들어와서 아니면 다른 치전원 들어와서 이제 막 개업해서 그 비싼 등록금 좀 벌어보려고 하는 후배들한테 꼭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어야겠어?
어? 니들 자식들한테 안 부끄럽냐?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니들 자식들한테 좋은 집 사주고 교육비 대주면 안 부끄럽냐고. 진짜 그래도 너희들은 옛날에 치대 커트라인이 낮아도 서울대 치대 가고 뭐 다른 데 치대 가도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 배웠으면 좀 베풀 줄 알아야지. 너희 같은 애들 때문에 의사 치과 의사가 욕먹는 거야. 니들은 꼭 빨리 뒤지길 바란다. 심장마비든 뭐든. 진짜 나이 들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정말 정말 나쁜 얘기지만 니들 같은 치과 선배들을 보면 정말 절로 나와. 나이 들고 탐욕만 가득 차서 직계 후배들한테 이따위 민원이나 넣고 있는 너희들. 그러고서 치과협회나 뭐 치과 의사들 사이트에는 되게 고매한 척 막 후배 치과 의사들 걱정이에요. 요즘 뭐 경쟁이 치열하대요. 니들이 태클만 안 걸어도 경쟁 별로 안 치열할 거야. 이딴 식으로 민원 넣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니들은 아마 50대 이상이잖아. 꼭 심장마비로 빨리 뒤지길 바란다. 진짜. 그 돈은 아래들한테 주고.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아니 이딴 식으로 민원을 넣는 건 치과 의사가 아니면 넣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치전원 출신들이 자기들보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 훨씬 더 잘했어. 근데 걔네들이 치대 졸업이라는 문구를 쓰는 게 뭐가 그렇게 자기들한테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왜냐면 저는 다행히 서울대 치전원을 들어갔지만 수능을 봐서 정식으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잖아요. 의예과를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가끔 물어보는 환자들도 있었어요. 원장님 서울대 치전원 전문대학원 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장님은 서울대 치대 들어간 사람들보다 공부를 좀 못하셨겠네요? 뭐 이런 게 깔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얘기 드립니다. 아 저는 서울대 의대도 들어갔습니다. 수능 봐서. 네. 그걸로 그냥 게임 셋이 돼버리죠. 하지만 그런 거죠. 그냥 광고를 할 때는 그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쓰는 게 서울대 의대와 치대를 같이 졸업했다. 또는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 치전원을 같이 졸업한 사람이다라고 쓰는데 그 실제로 양력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울 S치과 여기 양력 보면 제가 서울대 치대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 아주 잘 써놨어요. 사실만 쫙쫙 써놨습니다. 근데 그냥 홍보하는 업체에서 그냥 홍보하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울대 치대와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차이를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알지만 내 서울대 친구들도 공대 졸업한 친구들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치대 졸업이라고 써놓은 걸 가지고 민원을 넣어. 제 치의학 전문대학원 나왔으니까 제 치대 나온 거 아니에요. 저 불법이에요. 야 진짜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흥분하시네요.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개업을 하고 이런 민원을 당하면 이 민원에 일일이 응대를 해야 돼요. 보건소 직원도 불쌍한 거예요. 제가 대놓고 불법을 차라리 내가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를 나오고 지방대 치전원을 갔어. 그러고서 서울대 출신 치과 의사라고 쓰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법적으로 합법이에요. 왜냐면 서울대 공대도 졸업해도 서울대니까. 그런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저 사람이 서울대 치대를 나온지 알죠. 그거는 합법이에요. 또 법이 되게 웃겨요. 우리나라 법 중에 그런 거 되게 웃겨요. 근데 그런 거는 태클을 뭐 걸 수도 없지만 그런 건 딱히 태클을 걸지 않아요. 근데 서울대 치대 졸업이라는 문구를 쓴 저한테는 태클을 걸어요. 왜? 내가 우리 치과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 잘 나가고 있으면 합법적인 걸 때려 차라리. 니들은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한테 스케일링 이런 거 다 시키고 있잖아. 우리는 치과 위생사밖에 없어. 우리 치과에는. 그런 거 한번 조져줄까 진짜? 조져주고 싶은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막 그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저도 들어가면 알아요. 서울대 치대 출신이 아닌데 서울대 마크 막 쓰고
서울대 공대 나왔으면서 서울대 공대 나오고 지방대 치대 치전원 나왔으면서 마크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신고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전 신고 안 해요. 왜냐하면 같은 치과 의사로서 적어도 같은 치과 의사가 치과 의사를 신고하는 거는 안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예. 상도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약간 그런 쪽으로 옛날 사람이라서 어지간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배민 뭐 이런 거 배달시켜도 전화로 막 클레임은 해요. 음식이 이게 뭐냐, 다 식었다 이래도 배민 후기에 막 악플을 남기지 않아요. 별점도 주지 않아요. 그냥 5개 주면 주고 준 적도 없어요. 그냥 후지기도 안 써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예. 조폭 간에도 상도가 있잖아요. 의리가 있듯이 배울 만큼 배운 저처럼 의료인이라면 저쪽에서 누가 봐도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지 않았는데 서울대 마크를, 서울대 치전원 출신은 서울대 마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치과 앞에 서울대 마크, 샷자 마크가 있는데 서울대 누가 봐도 공대 졸업하고 지방대 치전원 나온 게 뻔히 알고 있어요. 이 바닥 좁으니까 제 서울대 치대 치전원 출신 아닌 거 아는데 서울대 마크 쓰고 있어도 저는 민원 넣지 않아요. 보건소에. 왜냐하면 그게 적어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의료인을 신고하는 행위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 치과가 차라리 망하면 망했지. 망해도 나는 면허로 페이닥터하고 살면 되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상 언젠가 찍고 싶었어요. 내가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라고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그러니까 실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예.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한 고배하신 국어학번 이전에 연세가 많은 치과의사 선생님들보다 제가 실력이 없을 수 있어요. 실력이 없을 확률이 높죠. 예, 그건 인정. 하지만 내가 고등학교 때 니들보다 공부를 못했다고 제발 그딴 식으로 까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나온 제 동료나 후배, 선후배 치과 의사들이 다 하고 싶은 얘기일 거예요. 근데 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안 하는데, 저는 언젠가 제가 돈이 좀 쌓이면 진짜 공중파는 이런 광고를 못 할 수도 있겠죠. 뭐 신문지 1면이나 아니면 뭐 그런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크게 할 거예요.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치과대학 졸업한 사람보다 높은 확률로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치과 의사로서 실력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안 좋은 의도가 있어요. 뻔히. 그냥 저를 엿되게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러면 엿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더 막, 예. 제가 아까 그 공무원한테 보낸 이메일 보여드렸잖아요. 예. 법적으로 걸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러면 이 사건이 기사화될 수 있거든요. 예. 아니, 치과대학이 없어지고 아니면 치과대학이 이름만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바꿨는데 치과대학 졸업이라고 광고를 못하게 하면 치의학 전문대학원 글자도 2배 이상 많아지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예비 환자분들이, 그냥 일반 분들이 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했다 그러면 이게 서울대 치과대학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이 영상은 꼭 만들 겁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등록금 비싸게 만들어 놓고, 치과대학 졸업했다는 문구 자체를 광고할 때도 못 쓰게 만드는 이 이중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아니, 무시하죠. 무시하는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계속 보건소에서 이렇게 민원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막 홈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지 아세요? 예, 개업을 해보시면 아실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이구. 여러분, 지금 동시 시청자가 제가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이 접속자가 많아지는, 역시 저는 게임보다는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 유튜브 그거에. 그리고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서 얘기한다고 이걸 읽지 못했는데 읽어드려야죠. 제가 5,900원 빌류님이 논란이 커질수록 귀찮은 일만 많아지시고 오히려 손해일 텐데 부당함을 참지 못하고 싸워지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힘내십시오. 예. 귀찮은 일 많아지죠.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변태 같은 구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귀찮고 손해를 보더라도 부당한 거를 저는 좀 보기가 싫습니다. 물론 저도 의대 치대 다닐 때 제가 약자이거나 그럴 때 타격이 클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현실적인 노선을 택해서 부당함에 또 굴복도 되게 잘해요. 예,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진짜 자존심은 제 자존심을 굽히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제가 아끼는 그때 있던 승기 형이나 아니면 제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숙여야 되는 상황에서는 잘 숙여요. 저는
무릎 꿇고 누가 침 뱉어도 침도 주워 먹을 수도 있어요. 뭐 주워 먹은 적은 없지만 그런 비슷한 행동을 한 적도 있습니다. 살면서. 저는 제 자존심을 굽히는 게 진짜 제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런 거죠. 내가 그런 자존심을 이렇게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용기 내서 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고, 얘기를 해도 내가 뭐 우리 치과에 뭐 내가 버는 돈이 좀 줄거나 우리 치과가 조금 보건소에 찍힐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우리 치과가 망하진 않는다.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 생기죠. 너무 귀찮아요. 이런 거에 막 보건소랑 싸우고, 보건소 직원들은 얼마 또 무슨 죄야. 걔네들은 노땅 치과 의사가 민원 얻는데 또 그게 나름 또 법적으로는 불법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으니까 나한테 고치래. 근데 내가 또 안 고치겠다네. 그럼 그 사람들은 저한테 막 그 사람들이 막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귀찮아도 나처럼, 소위 말해서 나처럼 수많은 치전원 출신 치과 의사가 한 1000명 있다 그러면 나 같은 또라이 한두 명이 있어서 적어도 그 꼰대하고 욕심만 많은 선배 치과 의사한테 한번 개기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 같은 치전원 출신 후배 치과 의사들을 만만하게 못 보겠죠. 적어도. 제가 개업하고서 선배 치과 의사들한테 느꼈던 실망감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물론 저보다 후배인 애들도 저에 대해서 그런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부인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빌류님 5,900원 너무 감사하고요. 작전명 해화. 해화동이 이제 서울대 의대치대가 있는 곳인데, 혹시 서울대 뭐 의대치대를 다니고 계신 분일 수도 있겠네요. 준석이 형님 멋져.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100명 넘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원래는 스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제 유튜브에 하고 싶은 영상 편집한 얘기는 다 됐고요. 또 유튜브 각을 PD님이 하나 잘 뽑아주시려고 믿고, 이 얘기는 언젠간 진짜 하고 싶었어요. 개업하자마자, 홍보를 하자마자 제일 처음 민원이 들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쟤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지 않고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졸업했는데 왜 서울대 치대 졸업했다고 홍보를 하냐. 아니 그렇게까지 내가 이게 불법이고 비양심적인 일이야? 서울대 치대가 없었잖아. 서울대 치대가 있었다면 내가 차라리 인정이라도 하겠어. 물론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 나는. 왜냐면 난 이미 서울대 치대보다도 훨씬 더 들어가기 힘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으니까, 수능 보고 정식으로. 그런 식이면 서울대 의대도 뭐 고교장 추천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외국인 전형으로 외국에 한 5년 이상 살아가지고 지들끼리 시험 봐서, 물론 그것도 합법적인 루트니까 불법인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쉬운 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은 왜 싹 다 서울대 의대 졸업이라고 홍보하지 말라 그러지 왜? 노땅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땅이 이거를 꼭 보고 주위의 노땅들한테 서준석 저 새끼 완전 상또라이다, 저 새끼 공격하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해서 고매하시고 힘이 있는 치과협회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노땅들이 제 영상을 보고 저를 소위 말해서 표적으로 찍혀서 제가 치과 개업하는 게 앞으로 힘들어지고, 제 치과 업무가 힘들어져서 제가 버는 돈이 줄어들어도 상관없어요. 이 영상을 한 명이라도 많은 노땅들이 보고 적어도 양심적으로 뜨끔, 맞아, 나 치대 들어갈 때는 상대적으로 공부 못해도 들어갈 수 있었지.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나보다 공부 고등학교 때까지도 잘했고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던 후배 치과 의사들보다 내가 단순히 10년 20년 먼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상대적으로 개업해서 돈도 쉽게 벌고 지금도 안정적인 걸 다행이다라고 적어도 그렇게라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면밀히 직간접적으로 선배 치과 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은 결과, 나이가 들면 사람이 자기가 돈 좀 많이 벌고 안정적이 되잖아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잖아요. 자기가 과거를 미화시켜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이가 42살이 돼 보니까 나는 서울대 치대 들어갔을 때도 요즘처럼 의대 치대가 인기가 많았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뭐라 그래, 그 있잖아요, 그 무슨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 구라를 하도 오랫동안 치니까 자기가 진짜 믿는 거야. 그런 것처럼. 파울루스님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10,000원이 넘었네요.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그 돈들은 정말 힘이 됩니다. 아무튼 뜨끔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적으로 좀 좆되더라도.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많은 수의
서울대 치의학 전문대학원 포함해서 전국에 10개가 넘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들이 상대적으로 치대 졸업한 분들에 비해서 갖는 자격지심이라든지 그런 어긋난 시선에 대해서 강하게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출신이 치대 출신보다 더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간 거라고요. 그거를 일반 소비자 환자분들은 잘 모르고 계시고 심지어 반대로 알고 계시죠. 의학 전문대학원이든 치의학 전문대학원이든 수능 보고 바로 갔던 의대 치대 출신들보다 공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작점이야. 아니에요. 동학교 기준 치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그렇다고 소문이 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정확합니다. 아무튼 그렇고 여러분들 치의학 전문대학원, 의학 전문대학원 들어간 분들, 여러분들은 의대 치대를 수능 보고 들어간 분들이 10명 있으면 그 중에 8명 정도는 여러분보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습니다. 한 2-3명 정도만 여러분보다 공부를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떳떳이 피시고 환자분들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언젠가는 네이버에 바로 위에 올라오는 배너 광고에 쓸 겁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이 치과대학 출신보다 고등학교 때 높은 확률로 공부를 더 잘했습니다. 이게 심의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마 또 심의 안 나오게 맞겠죠. 네, 하지만 최대한 그거를 전달할 겁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디 봅시다. 뭐 질문 같은 거 하신 게 엄청 많은데 죄송한데 제가 아까 얘기한다고 그 사소한 질문들을 잘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이제 차근차근 답변해드리고 11시 반쯤에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다행히 같은 어퍼컷으로 발치 가능하신가요? 어퍼컷으로 발치 플러스 턱도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한꺼번에 4개 뽑아도 되나요? 4개 뽑아도 됩니다. NCT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네요. 요즘 분인가요? 4개 뽑아도 되는데 보통 그러면 이제 양쪽이 다 아프기 때문에 보통 한쪽씩 2개씩 보통 뽑습니다. 빌유님이 이건 좀 읽어드려야죠. 후원까지 해주셨는데 저는 학부 졸업하고 나이가 조금 있는 지방치대예과 수료생입니다. 만약 자교치대 교수를 희망한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기초 쪽이면 대학원 진학을 해야 하는 건지 임상 쪽이면 수련을 받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치과 쪽은 다들 개원에 관심이 많고 코로나라 선배 교류가 적어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치대 교수를 희망하면 되게 좋아요. 자기가 원하는 기초학문으로 가면 다 교수가 되기 되게 쉽습니다. 보통 기초로 치대는 잘 안 남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기초 쪽이면은 아마 치전을 다니면서 2년 더 늦게 졸업하는 박사까지 같이 따는 코스가 있을 겁니다. 그런 코스는 대학마다 다 있는 걸로 알아요. 가면 됩니다. 임상 쪽이면은 수료는요 교정과 빼면 받을 필요 없어요. 교정과를 갈 성적이 되면 거의 탑급 성적이 되면 교정과 수료는 꼭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사실 개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파울루스 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잠깐만요. 올해 23살인데 군대 2년 제대 후 1년 총 3년 잡고 치과의사 가고 싶어서 치대 목표로 준비가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3이면 군대 갔다 오셔도 25, 26에 입학하는 거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준성님 뭐 보통 하루에 임플란트 몇 개 심으세요? 오늘처럼 하나도 못 심을 때도 있고 하루에 막 10개 가까이 심을 때도 있습니다. 실장 마음은 아니고요. 실장이 이제 상담을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저는 돈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의료인은 의사 진료와 관련된 얘기만 한다고 생각해서 돈적인 얘기는 실장한테 다 맡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바람기가 느껴지는 가요로군요. 이 노래가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로맨틱한 노래라고 생각하는데 서태지의 1집 노래죠. DJ 모드로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이라는 노래죠. 그리고 치대 페이닥터만 하는 여의사도 많습니다. 아예 개원 이상 없군요. 왜냐하면 여의사들은 뭐 출산이나 결혼하면 병원에 매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여자들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업을 잘 안 하는데 개업하고 애 낳을 때도 애 낳을 때만 잠깐 페이닥터한테 맡기고 다시 또 애 낳고 한 달 만에 복귀하는 칙칙한 개업 원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일님이 페닥 월급은 경력이나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지만 준석쌤이 보신 페닥 월급 최대치가 얼마인가요? 한 1,500? 2,000도 받는데 한 1,500. 인센까지 합치면 2,000까지 받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2,000 받고 내가 매출을 2억 가까이 올려주면 그런 거거든요. 다음날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니까 11시 반에 끝낼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재영님이 치과의사 목표가 가장 많은 나이대가 어디인가요? 그분들은 은퇴하면 치과의사도 가파가 좀 뿌릴까 생각하는데 궁금하네요. 치과의사가 은퇴하는 분보다 치대가 계속 많아졌기 때문에 유입되는 치과의사 한창 많아서 치과의사 가파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대충 됐고 요즘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으로 오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Q&A 시간이네 해서 오케이. 사과 주스에 취한다. 사과 주스가 뭘까요? 아무튼 진린님이 뭐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고 의충무샤시에는 제가 정확히 알기로는 치전원 초반에는 치전원이 의존도가 높았어요. 왜냐하면 치대는 인턴 레지던트를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그때는 더 높았어서 상대적으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성적이 높으면 의대보다 치대를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도 의전원 치전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되면서는 의전원이 커트라인도 높아졌었죠. 아마 뭐 한 10년을 전후로 2010년 이전에는 치전원이 의전원보다 커트라인이 높았고요. 네, 맞아요.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공격당하면 조금은 타격받는데 끝판왕급으로 공부를 잘해줬어서 이거는 끝판왕급으로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왜냐면 저도 뭐 얼굴도 그렇고 뭐 버는 돈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그런 겁니다. 뭐 공부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공격에 타격받는 것조차도 공격한 사람한테 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좀 저도 정신적으로 뭐 요즘은 MBTI를 많이 보지만 저는 혈액형 세대이기 때문에 A형 성격이라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후회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딱 불 끄고 눈 감고 나면 그때 방송에서 내가 선배 치과 의사 너무 깠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편집해야 되나? 막 생각하는데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걸 편집하는 순간 나는 선배 치과 의사한테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멘탈이 강해서 당당한 게 아니고요. 역설적으로 멘탈이 약하기 때문에 당당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그쪽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정말 강해서 저도 강해지고 싶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강함은요. 뭐 만화책이나 뭐 책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약함을 아는 게 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약하고 저처럼 예민한 시절이 있었고 소심한 사람이 정말 진정한 강함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저는 어느 정도 진정한 강함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저는 정말 낯간지럽고 이불킥을 100번 하고 여러분들한테 차마 언젠가 얘기한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정말 소심하고 그게 뭐 공부적이든 인간관계건 뭐 여자관계건 정말 소심하고 약하고 정말 약한 모습이었던 20, 30대를 왔었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메리카노랑 라떼 중에 뭐 좋아하세요? 저는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커피를 먹은 거는 항상 출근하고 나서 직후에 그냥 원샷해요. 각성제 대신 먹는 겁니다. 확실히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환자 진료를 볼 때.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초딩 입맛이라 쿨피스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니 완전히 아무는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나요? 그 빠진 부위의 뼈나 잇몸이 완전히 아무는 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리고요. 겉에가 아물어서 뭐 편하게 음식을 드실 정도는 개인차가 있지만 한 1, 2주 정도면 됩니다. 클래식 음악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가요를 더 좋아하고 힙합을 더 좋아하지만 뭐 그런 울기야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투란도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같은 워낙 명작들은 정말 가끔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찬물로 입 자주 헹궈도 되나요? 예,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상처만 없다면. 의대 군필이나 또는 24살 이상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요? 비율이 높진 않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비율이 한 20% 이상은 항상 되는 것 같고 지방대 의대나 치대는 항상 높아지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린애들이랑 안 친하게 되고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서 여러분이 왕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어렸어도 왕따가 될 사람은 왕따가 되고 나이가 10살 이상 많아도 인싸가 될 사람은 인싸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발 나이 핑계 대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남자쌤이 한 번에 잘 뽑으시더만 저만의 편견인지 사랑니는 아무래도 기술도 있지만 힘이 더 중요한 치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목 힘도 남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랑니는 남자가 더 잘 뽑는 게 맞습니다. 물론 힘이 없어도 기술이 정말 좋다면 여자 선생님도 잘 뽑으시겠지만 사실 남자나 여자나 기술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수험생 때 저는 7, 8시간 이상씩 꼭 잤습니다. 잠 적게 잔다고 특히 장기 레이스에서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MBTI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전 영상이 있어서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나이 어린 선배들이 꼬장 부립니다. 하지만 꼬장 부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경솔한 발언이 있었다면 제가 그냥 대신 사과드리는 저를 욕하지 마시고 김한결님을 욕하세요. 김한결님이 다 시킨 겁니다. 제가 아까 막 선배들 배돼지에 기름만 찾고 공부도 못했던 쓰레기 새끼들이라고 욕했죠. 제가 한 게 아니고 김한결님이 한 겁니다. 그리고 콜롬비아 치과, 하버드 치과 이런 거 어떤 거냐면 그냥 돈 주고 뉴욕에 있죠. 콜롬비아 치과에 한 1,000만 원 주고 비행기 왕복비랑 관광비랑 다 합쳐서 콜롬비아 치대랑 브로커에 반반씩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럼 콜롬비아 치대에서 이렇게 상장 하나 줘요. 그러면 보통 지방대 치대 나와서 학교 이름 대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콜롬비아 치과고 콜롬비아 마크 하면 콜롬비아 정말 치대를 나온 줄 알거든요. 그런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나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홍보하기 나름입니다. 구라치기 나름이고 그것도 저는 이 경쟁사회에서 자영업사회에서 경영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안타깝게도. 서울대 치대라고 쓰는 건 불법이 되고 서울대 치전을 나왔다고 해서 콜롬비아 치대에 1,000만 원 주고 7박 8일로 관광 갔다 와서 콜롬비아 치과라고 나오고 콜롬비아 치대, 뉴욕 치대, 하버드 치대, 보스턴 치대 나온 것처럼 하는 건 불법이 아니야. 이 족같은 우리나라의 법률. 이것도 고쳐야 돼요. 이태균 그 야구 같이 하는 후배인데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사랑니 뽑고 왔는데 반대쪽 사랑니 뽑은 지 한 개월쯤 됐는데 잇몸에 구멍이 그대로 있는 느낌인데 기다리면 잘 메꿔지나요?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건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메꿔지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어. 거기 가글만 하고 바발이 들어가 있어도 괜히 양치질 칫솔로 건드려서 빼내려고 하지 마. 그러면 더 탈나요. 차라리 바발이 들어가 있는 게 낫습니다. 오케이. 태균아 반갑다. 요즘 형이 야구를 통 못 나가서 야구 잘하는 저희 착한 후배 있습니다. 제 유튜브 또 구독자라 그러더니 오늘 라이브 방송에도 나는 여자 연예인 누구 좋아하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은 사실 수지가 원탑이고요. 수지는 수지 정도 되면 정말 수지가 제 앞에서 웃으면서 오빠 날 위해서 지금 죽어줘 이러면 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저는 임수정을 좋아했어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정말 옛날 드라마지만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임수정 같은 스타일 되게 좋아했고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온 그리고 근데 수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없었고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 때는 핑클의 성률이 되게 좋아했었고요. 미시간 그러니까 미시간 치대를 미국에서 정말 나오고 한국 치과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미시간 치과라고 써야 합법인데 이게 또 미시간이 또 애매한 게 미시간은 또 지역명도 되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법이 문제가 많다니까요. 농구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앞니 교정 몇 살 때 하면 될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은 만으로 11살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연구치가 다 났다면 교정 지금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뭐 턱이 조금 자라면서 위치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연구치가 다 나거나 한 만으로 한 10세 넘어가면 이제 소아 교정 어느 정도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30분이 벌써 돼버렸군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짧고 굵게 초등학교 5학년 손가락에서 이빨 삭작 각도가 틀어졌는데 교정 언제쯤 해야 될까?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고 치대도 수련 많이 받는 추세라는데 소문인가요? 팩트인가요? 팩트죠. 왜냐하면 치대도 요즘은 폐의 시장도 많이 어렵고 개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수련을 많이 받는 추세인데 근데 그런 거죠. 치대는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해드렸지만 졸업생이 100명이면 수련 받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TO가 30명이거나 그거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70명은 수련을 안 받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랑 다르게 메이저는 여전히 수련을 안 받은 사람들이 메이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제도랑 다르게 치대 수련제도는 수련을 받고 나온다고 해서 꼭 실력이 있는 치과 의사가 되진 않거든요. 의대랑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개업에 유리한 환경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홍보할 때는 좋을 수 있지만 마치 이거는 의전치전보다도 더 심해요. 그러니까 수련을 받으면 뭔가 그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주로 하는 보정과 수련을 받으면 신경치료는 더 잘할 수 있지만 신경치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치료는 오히려 그 시간 동안 폐의 시장에서 구르고 진료 많이 본 사람이 더 실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신경치료 하나만 받으려고 치과에 오는 환자는 없어요. 신경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에는 크라운을 씌워야 되고 또 크라운을 씌우고 나면 잇몸 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련을 받는다고 해서 그 치과 의사가 실력이 꼭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대는 수련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토론을 해도 돼요. 진짜. 의대는 100명이 졸업하면 1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받을 수가 있어요. 110명의 수련 TO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죠. 맹장 수술을 한다.
저처럼 그냥 의대를 졸업하고 수련을 안 받은 사람은 맹장수술 할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하는 방법도 알아요. 하지만 서울대 뭐 일반외과, 거기가 맹장수술 전문이니까요. 일반외과 전문의보다 맹장수술을 제가 잘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맹장수술을 일반 로컬에서 저 같은 일반인한테 경험을 주진 않거든요. 하지만 치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맹장수술 예를 들면 서울대 일반외과에서 맹장수술을 교수님한테 배운 사람보다 그냥 치대 로컬에서 맹장수술을 오히려 더 많은 케이스를 본 일반 의사, 전문의가 아닌 치과 의사가 맹장수술을 더 잘하고 경험이 더 많아요. 그러면 누가 전문의한테 가서 맹장수술을 받고 싶겠습니까? 예, 맹장수술을 예로 든 겁니다. 아, 유리도리님 지금 들어오셨군요. 아, 제가 왜 화가 났냐면 이 영상을 앞으로 돌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저는 여러분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예, 정대만 vs 조던. 아, 정말 힘들다. 농구 실력은 조던이지만 다시 태어나라면 저는 정대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아, 정대만의 저는 외모까지도. 그러니까 그 실패하는 경험, 그리고 그 실패한 거를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도 저는 정대만을 너무,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인 모습이 좋아요. 그러니까 정대만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농구 실력이나 멋짐만을 놓고 보면 서태웅이나 강백호를 좋아해야겠죠. 하지만 정대만의 그 인간적인 모습, 예, 패배에도 다시 일어나고 과거를 후회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정대만을 좋아하는 거라서 저는 다시 태어난다면 정대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30대 교정에도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행했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셨나요? 아, 저는 미국 LA를 되게 좋아합니다. 수많은 곳을 가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LA의 그 모든 게 다 좋아요. 예. 언젠가 LA에 가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날이 분명 올 겁니다. 예, 코로나가 제가 나름 이제 높은 사람들을 좀 알고 있어서 뭐 정부 부처에도 그렇고 지인들이 이제 다 고급 공무원도 있다 보니까 이제 4월 1일부로는 아마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뭐 한 3차나 2차까지 맞은 사람들한테는 자가격리를 안 하고, 물론 코로나 검사는 하겠지만 출국과 입국 시에 자가격리를 안 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다 바뀐다는, 요즘 유럽은 다 그렇게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때가 되면 이제 대선이 끝날 거고 4월 1일부로는 이제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물론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확진이 나오면 자가격리 해야겠죠. 일주일 정도는 완치가 될 때까지. 하지만 자가격리를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서준석 TV의 첫 해외 라이브 방송은 4월 10일 날 정찬성의 UFC 결승전이 될 거고요. 저는 UFC 결승전 정찬성을 자가격리가 만약 제가 높은 직위에 있는 정부 관계나 기업 관계자한테 들은 바로 대로 4월 1일부로 자가격리가 없어진다면 미국에 갈 거고, 제가 입수한 소스에 의하면 UFC 정찬성의 결승전은 뉴욕에서 열릴 확률이 높았지만 뉴욕이 아니라 잭슨빌에서 열린다. 미국 중부에. 그래서 애틀란타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갈 겁니다. 병원을 미국 3박 4일이나 2박 3일 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페이닥터한테 맡기고 미리 일주일 전에 환자들 예약을 다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정찬성 UFC 결승전을 제 서준석 TV가 라이브 방송으로 중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가게 된다면 4월 10일. 그게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LA에 가서 제 베스트 프렌드인 정현이,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 배정연이 아니고 배정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정현이도 만나고 NBA나 메이저리그 오타니라든지 뭐 NBA 레이커스 경기를 보는 거를 중계를 해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서준석 TV는 사실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지만 이런 저한테는 재미가 별로 없는 진로 얘기나 의사, 치과의사 관련된 얘기나 공부 얘기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예, 제가 서울대 의대와 치대를 나온 소위 말해서 공부 졸라게 잘했던 의사, 치과 의사가 40이 넘고서도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병원을 비우고 LA에 가서 농구 경기 보면서 좋다고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서울대 의대 치대 별거 아니구나. 공부만 잘했지. 저 새끼 저거 40 나이 처먹고 10대 때 수준의 머리를 갖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든 게 서준석 TV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네. 아무튼 배정현 맞아요, 김한경님. 아무튼 저는 이제 물러갈 거고요. 이제 오늘 했던 진지한 얘기들은 다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거고,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를 너무 하고 싶었고, 맥골마을님의 저 이름을 보니까 정말 맥골마을님을 지금 한 판에서 이기고 싶지만
질 것 같기도 하고 또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또 스타하기도 그렇고 정승일님의 이 진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마지막으로 안 눌러주신 분이 있다면 눌러주십시오. 정승일님이 선생님 올해 재수로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치대 의대가 넘어가고 싶어 수능을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실패할 경우가 너무 두렵습니다. 실패하면 삼수로 3년에 군대까지 2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렵네요. 조언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공대에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제가 의대 치대 도전 안 하면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게 두렵죠. 정승일님 저도 이해합니다. 정승일 나이 때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승일님이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가서 잘 졸업을 해요. 막 성적도 너무 좋아. 그리고 막 좋은 막 삼성전자에 막 취직해서 막 돈도 잘 받고 의대 치대 간 애들만큼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잘 살아. 그래서 30대 중반 한 33, 4 정도가 됐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현타가 오면서 딱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아무리 돈도 잘 받고 삼성전자에서 승진도 잘하고 있지만 나 의대 치대 너무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그 생각이 정승길님 같은 분들은 분명히 올 겁니다. 33, 4세 현타가 와서 그때 의대 치대를 가려고 공부하는 것보다 지금 23살, 2살에 차라리 삼수 실패하더라도 의대 치대 가려고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재수, 삼수, 사수, 한 5수 정도까지는 절대 의대 치대 가기에 늦은 나이거나 상대적으로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그 1년 1년이 정말 커 보이죠. 정승일님이 30대가 돼서 지금을 돌아봤을 때 만약에 정승일님이 지금 의대 치대를 안 가고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다녔다면 잘 적응해서 돈도 잘 벌고 취직 잘했어도 분명 정승일님의 뒤통수를 한 방 세게 갈기면서 정승일님 미친 새끼야. 지금 1년이 뭐가 두렵다고 의대 치대 가려고 공부를 안 했냐라고 얘기할 겁니다. 10년 뒤에 정승일님이. 그러니까 의대 치대 가세요. 예, 가고 싶으면 가야 됩니다. 예, 돈 벌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련을 두지 않기 위해 가는 거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제가 눈이 얘기한 겁니다. 100세 시대라 그래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남자는 한 80살 되면 대충 뒤져요. 예, 저는 제가 한 60살 넘으면 갑자기 말기암이라서 너 3개월 뒤에 죽는다라고 얘기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양병원에서 많이 일해보니까 여자는 그래. 한 8, 90까지 건강한 여자들이 되게 많은데 남자는 오래 살아도 80살 정도 되면 다 뒤집니다. 80살 전에. 이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도요. 다 80살 전에 남자들은 10명 중에 8, 9명은 죽을 겁니다. 저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인생 되게 짧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하기 싫은 거 30년 동안 잘하고 사는 것보다 하고 싶은 거 3년 동안 하고 살다 뒤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정말 뒤져요. 예. 제가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노인분들의 죽음을 봤잖아요. 숭고한 죽음이란 건 없습니다. 예. 정말 죽음이란 건 슬프고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나서 의사 면허를 따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의사 면허로 돈도 많이 벌었고 치대 다니면서 치대도 다닐 수 있었고 또 지금 개업해서도 뭐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하면 정말 죽음의 순간들을 누구보다도 바로 옆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의 죽음을 옆에서 볼 수 있었어요. 예. 의사 면허를 갖지 않았으면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대부분 죽음을 보통 뭐 가족이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니면 뭐 정말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뭐 교통사고나 암이나 뭐 병이나 아니면 정말 나이 먹어서 호상이라 그러죠. 그럴 때 옆에서 보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잠깐 느낍니다. 인생 참 더덥구나. 인생 정말 짧구나.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정말 친한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얘기합니다. 정말 인생 더덥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돈 다 쓰고 살아야겠다. 왜 아둥바둥 열심히 돈 모고 안 쓰고 참고 공부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돼서 회사에 출근하거나 대학교에 나가면 또 막 100년 동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아끼고 하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죽음의 현장에 마치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또 요양병원에서 일했고 응급실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아닌데 돈 번다고 일했기 때문에 방금 교통사고 당해서 내장이 튀어나온 환자도 제가 치료는 못하지만 전문의가 아니라서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 시체 검안을 할 수 있어요. 그거 사인해야 이제 영안실로 가거든요.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어요. 정말 인생 짧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되게 거만할 수도 있고 실제로 거만하는 모습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보면 소탈하고 진솔하고 되게 겸손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는 의대를 다니고 있는데 겸손하고 싶어도 겸손해지지가 않는다. 제가 답글을 뭐라고 달아들었냐면 그 군이 뭐 철수식 군이라 그러면 김철수 군이 지금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겸손하기 싫어도 절로 겸손해집니다. 네. 저는 그거를 제가 의사 면허로 가족도 아닌데 정말 100명이 아니야. 한 3, 4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수를 세보진 않지만 3, 400명의 죽음을 사망 선언도 100명도 넘게 했었고요. 요양병원에서 일하면서 하면서 제가 느낀 인생의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인생은요. 여러분들은 되게 언제 죽을 여러분들이 정말 100살은 아니어도 최소 7, 80살까지는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정말 언제 죽을지 몰라요. 확률이 적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백신 안전하다고 한 거 아닙니다. 백신 맞는다고 해서 다 면역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의학적으로. 백신 맞아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왜 백신을 맞냐면요. 제가 뭐 지지하는 정권이 있어서 아니면 뭐 의사라서 백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서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인생은 매일매일 백신을 맞는 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지금 운전하면서 강변북로 달리다가 저는 운전 잘하지만 트럭이 옆으로 미끄러져서 저 죽을 수도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재수없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입에 담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죽음을 저는 100명도 넘게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죽음을 평생 살면서 5명도 못 보니까 그런 일이 나한테는 먼 나라 일이고 정말 다가오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의사면허를 따서 제일 좋은 건 그런 죽음을 바로 옆에서 봐서 죽음이란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바로 옆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인생은 조금 더 용감해져야 되고 조금은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있고 나는 내가 아무리 안전하게 살려고 막 자동차도 안 타고 막 그래도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게 제가 의사면허를 따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금전적 소득 이런 것도 있지만 제 유튜브는요. 제가 PD님한테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죽으면 혹시나 제가 요절하거나 뭐 PD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2-3살 많으신데 PD님보다 먼저 죽으면 제가 그제서야 오픈하라고 얘기를 하고 얘기한 것들도 꽤 많아요. 저의 뭐 연애 관련 얘기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저에 대해서 정말 그 19금이라든지 정말 온갖 재미난 얘기를 듣고 싶으면 저보다 한 달 정도만 오래 사시면 됩니다. 이미 편집은 다 끝나 있고요. 제가 죽으면 그날 죽은 다음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차례차례 오픈할 겁니다. 피디님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 유튜브는 장기적으로 간다니까요. 제가 죽고 나서 더 뜰 거예요. 서울대 의대와 치대를 졸업한 애가 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경험도 했구나. 제가 구라를 안 치는 성격이란 건 여러분들이 증명해 주실 거고, 웃기고 있네. 저런 일이 있었다고? 저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거 다 PD님이 차곡차곡 모아두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저는 가겠습니다. 만만의 콩떡은 옛날 유머예요. 이걸 알고 계시는 유리도리님도 나이가 꽤 있으시다는 거고요. 아무튼 연애썰 듣고 싶으시면 저보다 한 달 정도만 오래 사시면 됩니다. 제가 과연 언제 죽을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벌써 47분이고 저도 이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많은 분들이 돈도 15,000원이나 주시고 좋습니다. 역시 저는 게임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남들이 못하는 욕도 좀 해야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부담 없이 계속해서 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면 저희 학교 선배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할 말은 하고 욕먹을 건 욕을 먹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제 물러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은 아마 이번 주에 만약 킨다면 게임 방송이 될 거고요. 맥골마을님이랑 꼭 다시 한번 붙고 싶고, 저스티서님 오늘 스타 안 했습니다. 예, 저스티서님이랑 맥골마을님은 저보다 스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만간 꼭 한번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늦게 오셨어요, 저스티서님. 근데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뭐, 치대 후배님이시잖아요. 선배님이실 수도 있고, 아무튼 구강외과 지금 레지던트시니까 좀 공감이 가는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한번 앞으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는 그렇게 고되진 않습니다. 물론 뭐 쉽진 않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세상의 모든 직업들 중에서 치과 의사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제가 쉽다고도 얘기 안 하지만 어렵다고도 얘기 안 합니다. 그 진 거는 진 게 아니죠. 이기신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개팅하고 집 왔어요. 지금 온 거 보니까 뭐 그저 그랬나 보네요. 이쁘지 않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얘기하시니까 위로 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라이브 맞춰 들어왔는데 사요나라님이 그 닉네임 낯이 익은데 앞에 돌려보시면 충분히 재밌는 얘기를 제가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